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74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748일차고요. 오늘 성공은 당신 것 156페이지예요. 여덟 번째 줄. 여덟 번째 줄. 위에 그러면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느꼈을까요? 저는 전적으로 완전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퀴즈 박사님께서 느끼는 게, 그 다음에 제가 관련 종사자들이 주목하기를 원했을까요? 모든 환자들이 이 일로 혜택받기를 원했을까요? 이 불구로 만드는 장애가 다 없어지기를 원했을까요? 물론 저는 원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되기를 원할까요? 네,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물론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느낌은 전혀 그런 일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경험은 제 내면에서 이미 완료되었고 완전했습니다. 경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삶은 경험이잖아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을 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거죠. 경험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죠? 경험하지 않으려고. 내가 어릴 때 근원의 신념 자체가 경험하지 않으려고 해서 경험을 안 하는 거예요. 해버리면 된다, 된다. 그렇게 뭔가 얘기를 하시는데도 그게 이제 했다가 말았다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에서도 안 좋은 느낌을 그냥 경험해버려라 라는 거죠. 그래서 버려질까봐 어릴 때 엄마한테 그 근원적인 거 버려질까봐. 근데 그 사건을 찾아서 완전히 그 재맥락이 되었을 때 이게 자꾸 그래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습관이 되었던 것들이 계속 느끼기를 하면서 없애는 거. 그거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감정에서도 빨리 놓으라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고 계세요. 방법을 편안하게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쵸? 삶을 좋은 편안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호킨스 박사님께서는 이미 내면에서 이미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내면에서 완료되었다. 그래서 그 뭐냐면 저는 전적으로 완전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랬잖아요. 내면에서의 완전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걸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만 더 가면 그렇게 더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딱 붙들고 외부에서 뭐가 이러나 저러나 있잖아요. 내 내면에서의 이 경험이 중요하다. 완전한 만족감. 그죠? 내면에서의 만족감이 중요한 거예요. 외부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2차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어떤 의식으로 되어 있느냐, 만족감으로 되어 있느냐, 용기를 내서 내가 뭔가 하면서 자존심 상하느냐, 자부심이 있느냐, 분노하느냐, 그쵸? 분노해서 복수하려고 하느냐, 욕망하느냐, 저항하느냐,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느냐,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것을 걱정하고 있는지, 또 과거에 지나간 것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내 경험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께서는 완전한 만족감을 내면에서 느끼신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완료되었고 완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너무 굉장히 엄청나죠. 우리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 아침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저 밖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케이크 위에 덧입힌 설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의 어떤 그 스킬과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테크닉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면에서의 내가 느끼고 있는 의식, 내 에너지가 첫 번째 95%, 98%, 99%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스킬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부족한 것은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구나.
저 요새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아, 내가 부족한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뭔가 그 단계에서 또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니 내가 뭔가 이게 원래 갖고 있었던 이 에너지의 한계에서 확장되려고 하니 더 능력 있는 분이 나타나요. 근데 내 의식이 중요하죠. 내 의식이 막 흔들거리면서 그런 분이 나타나면 암만 좋은 조언을 해줘도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받아들인다 해도 내 의식이 우선적인 거예요. 내 의식이 어느 정도 이게 수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거, 이 부분이 되어 있을 때 이 스킬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이 나타나더라고요. 나타나고 자꾸 하다 보니 자꾸 나도 안 들리던 것들이 들리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이게 자꾸 확장되면은 1층에서 100층까지 있을 때 100층에서 보는 거와 중간에서 보는 거와 1층에서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층이 자꾸 의식이 이제 확장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다 받아들여지면서 이게 진짜 수용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있는 것들은 내면에서의 완전한 것, 만족감, 내면에서의 만족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그래 내면에서 내가 흔들리고 있나 이렇네 또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네 이런 것들이 제가 제 안에서 보는 거예요. 또 비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뭐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은 이미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내 의식 상태가 내가 아직 수용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 자발적으로 안 되고 수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암만 선수들도 그렇지 않아요? 감독님이 암만 좋아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뭔가 내 의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암만 좋은 감독이 있어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독님과 이 선수들의 그 의식에 따라서 같이 어우러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면서 야 신기하다. 때가 돼서 더 잘 되려고 하니까 이런 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코칭을 해주시는구나. 저희 사업에 지금 요새 코칭하시는 마케팅 코칭 내가 이사님이다 이러면서 마케팅 코칭 이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코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업적인 코칭. 대단한 코칭 능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나타난 거예요. 때가 되니까 이렇게 나타나시는구나. 그죠? 우리한테 이제 잘 되기 위해서 잘 되려고 하니까 이런 게 나타난다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 밖에 있는 것 암만 감독님이 좋고 저 밖에 있는 일이라도 케이크 위에 덧입힌 설탕에 불과하다. 설탕에. 그래서 그 설탕으로 제 케이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할 수 있는 그 감독님과 선수가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지. 감독님은 뛰어나. 선수가 그거를 의식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의식이 뛰는 거잖아요, 선수들이. 그래서 그 의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암만 좋은 감독님도 그게 내가 성장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설탕이 없어도 제 케이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탕이 없어도 쓰러지지 않는 거. 그렇죠? 제 환자들은 아무도 그 병을 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병이 생겼다고 환자에게 고소당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 증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항히스타민제 때문에. 네, 전혀 고소당한 적이 없었다. 저는 평화롭고 편안하게 휴식했습니다. 제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 교훈은 성공은 편의를 위해 원칙을 굽히는 데서 비롯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편의에 의해서 원칙을 굽혀서 되는 것은 아니다. 성공은 그 무엇을 위해서도
진실성을 굽히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그 무엇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진실성을 굽히지 않겠다. 그 진실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 진짜 진심이 느껴졌을 때. 내가 아닌 타인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그 마음. 진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그 순간순간에라도 그 찰나의 순간, 이 순간이 이게 점점 찰나가 점점 길어졌을 때 진짜 온전한 성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실성, 내가 아닌 내가 먼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진짜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점점 내어야 되죠.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쵸? 내가 팔아야 돼. 내가 뭔가 돼야 돼. 이걸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내가 뭔가 잘 돼야 되는 아직은 내가 부족함이 많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죠. 그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죠?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정으로 성공할 때는 지체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공할 때는 지체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보상을 받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할 때는, 진실성이 있을 때는 건물도 12억짜리가 금방금방 받아지잖아. 빠르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을 옆에서 봤어요. 오, 진짜 진심을 우러내서 하시니 진짜 야 선물 같은 분이죠. 선물 같은 분. 하여튼 그 의식 공부를 하다 보니 신기한, 주변에선 잘 없는 신기한 분들을 많이 뵙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분이 또 이제 막 하여튼 이렇게 잘해 주시려고 하는 마음, 막 진짜 선생님 말씀이 그 소리가 잘 들리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 그 진실성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진실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또 어떤 소식을 또 들었어요. 아, 이분이 진짜 선생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의 진짜 거슬림이 없이 잘 들릴 수 있도록 뭔가 그런 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진실성이 참 느껴져서 뭘 하셔도 잘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정말 가져야 되겠구나. 진짜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성공할 때는 뭐예요? 지체되는 시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즉시 보상을 받는데요. 우리는 뭐예요? 즉시 보상받고 싶지 않아요? 마음은 즉시 보상받고 싶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래요. 즉시 보상받고 싶어요. 그러려면 뭐야? 즉시 보상받기 위한 내가 마음의 그릇, 의식이 확장돼 있어야지 즉시 보상받는다는 거죠. 진실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타인을 위한 거, 사과 한쪽이라도 진짜 이렇게 진실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뭔가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거, 뭔가 이런 것들도 있고 내가 진짜 물질이 아닌 마음이라도 베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그 마음의 크기인 거죠. 마음의 크기는 종지는 작은데 즉시 받기를 원한다는 거는 이거는 망상이고 환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뭔가 하나하나 다 해야 돼라고 있잖아요. 느끼기도 다 하고 그 신념에서 찾아서 또 내려놓고 계속 해야 돼라는 말씀이 이 책을 읽으면서 더더욱 와닿는 거예요. 호킨스 박사님 책을 읽으면서. 즉시 보상받기를 원하면서 내 그릇은 보상을 줘도 받을 수 없는 그냥 간장 종지를 가지고 큰 선물을 받기를 원하면 큰 선물도 어때요? 있더라라는 거죠.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사람이 보이고 될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안 될 사람만 나타나죠. 내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내 믿음에 의해서 이 상황들이나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내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거, 현재의식에서 일어나는 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의식에서는 나는 뭐 진실되게 다 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무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주변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불편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 또 보는 거예요.
근데 보고 구체적으로 끝까지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 깊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면에서 왜 불편하지? 저 사람 하는 행동, 눈빛, 말투 기분 나빠. 왜? 그 행동, 말투, 눈빛 보여지는 저 밖이잖아요. 저 밖이 아니라 내면에서 정말 진실로 내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느끼는 게 내가 느끼는 내가 생각하는 관계구나. 내게 아직 덜 해결됐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도 또 이 부분을 해결을 하면 더 좋아지겠네? 더 좋아지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 두려움이 아직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깔려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이렇구나. 라는 걸 제가 또 제 스스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어제는 되게 이제 또 다른 경험을 하러 이제 갔어요. 제가 이제 그랬더니 명상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분들은 왜 명상을 하지? 저는 제 고통이 싫어서 제가 느끼는 고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느꼈던 그 고통이 자라면서부터 제가 행복한 느낌을 못 받은 거예요. 행복했었던 게. 기억나면서 행복했던 것들이 자라면서 아빠가 술 주사가 있었고 거기서 막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엄마의 삶에 힘들어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자라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었고 그러다가 이 환경에서 벗어나야지 하고 해서 벗어나서 남편을 만났더니 이 남편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또 고통스럽고 막 그러다가 아기들 낳았을 때 순간순간 좋았지만 또 그것도 이 인간 때문에 또 고통스러운 거를 계속 느끼면서 뭔가 순간순간 있기는 했었지만 계속 뚝 봤을 때는 제가 뭐예요? 고통스럽다라는 그 근원의 신념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즐거웠었던 것도 많았을 텐데 행복했을 것도 많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이제 길고 힘들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 벗어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제 의식 공부를 만나게 됐어요. 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행복하십니까? 다들? 저는 이제 거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다 보니 의식 공부를 알게 되고 하다 보니 뭐 선생님이 한 번씩 화장실 가실 때마다 1분 명상하겠습니다. 명상을 한다고 해보면 여기다가 미간에다가 집중을 하라고 그러면 집중이 되나요? 오만 시계 소리에다가 밖에 뭐 물소리 뭐 서울 옆에서 나는 서울이 사람 소리 밖에 외부에 빵빵거리는 소리 막 아이고 뭐 명상이 뭔지 모르게 막 시끌벅적하다는 거를 막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근원에 이 생각이 올라오고 있는 것의 근원에 이 뿌리가 있더라는 거. 근데 뿌리를 계속 없애야지만 여기서 명상이 더 정확하게 더 잘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명상에 대한 연습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또 이제 요새는 또 자격증을 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선생님이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이제 명상을 또 이렇게 배웠는데 어제는 그냥 누가 권해주셔가지고 싱잉볼이라고 이렇게 볼이 있더라고요. 띵 치면 종소리가 땅. 아침에 그 우리 저기 이경숙님께서 네, 띵 종소리 나는 걸 뭐 아침에 이렇게 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싱잉볼이 그거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갔는데 구체적이지도 않고 하여튼 막 1시간 동안 명상한다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아이고 속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아직 제가 미숙해서 그런 것도 있고 속 시끄러워가지고 막 종소리 나죠. 계속 말씀하시죠. 막 뭐에 집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이거를 하지? 왜 할까? 뭔가 모르는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은 나름대로 있는데 이거를 그냥 명상을 하면서 그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해서 깨달음이 있을라나 그냥 그런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뭐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진짜 선생님 이 의식 아카데미 수업이 체계적인 것이다라는 걸 저는 느껴요. 이제 수업이 있어요. 6회차 수업이 있거든요. 이 6회차 수업은 있는데 기본 틀은 있어요. 선생님이 반복해서 해주시고 반복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이제 그때그때 느껴질 때 그 사람들의 에너지에서 아, 이런 부분을 더 해줘야 되겠다 할 때 이렇게 약간 좀 융통성 있게 좀 하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이거 체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뭔가 막 올라간다고 해서 이 의식이 뭐 계속 따라오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서 그 한 가지를 깨뚫어야 되는 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난 체계적이라는 걸 제가 어제 갔다 오면서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이 단계 있다 그러는데 그냥 한 달에 한 개씩 해갖고 돌아 이제 그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내면 아이나 상처나 뭐 이런 거에 다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다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의식 아카데미 수업이 정말 체계적이다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가보면. 그러니까 제일 기준이 될 수 있는 어떤 수업을 듣다 보니까 다른 수업들 들어보면 아,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재밌었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뭔가 있는데 하여튼 재미는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목적보다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거든요.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새로운 분도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어쨌든 그분을 또 이제 말씀하시는 걸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분 소개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진정으로 성공할 때는 내가 진실성을 굽히지 않을 때. 진실성은 뭐야? 진짜 진심으로 그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뭔가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밑에 근원에 불편한 것들을 해결해 가면서 해야지 내 불편한 건 보지 않고 저들만 잘 돼야 돼. 저들이 진짜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라는 착각을 하고 있죠. 내 내면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나서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막 낙서가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거야 라는 결국은 이제 뭐예요? 내가 잘 돼야 돼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공간이 조금씩 나와요. 더 크게 공간이 나와요. 막 신념을 찾다 보면. 그러면 정말 뭔가 한마디를 얘기를 해도 뭔가 다른 느낌이 있죠. 그게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아주 그냥 막 약서가 돼 있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뭐야? 그게 욕망이었더라. 욕망. 욕망이었더라. 그래서 저항을 다 하더라. 욕망하면 저항을 하더라.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공한 분들의 자제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성공한 분들의 자제분이 그닥 많지 않아요. 많지 않거든요. 다 카드를 주세요. 성공했기 때문에. 카드 참. 카드 쓰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발휘를 제대로 안 하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부모님에 대한 성공한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부모님에 대한 욕망과 저항이 있어서 이렇구나라는 걸 이제 보죠. 이제 그게 있으면서도 저희 애들은 그 저기 뭐야 따라하면서도 욕망도 있고 저항도 하면서 따라다니면서도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신기하게. 근데 어쨌든 욕망과 저항이 있는 것 때문에 저항 때문에 늦게 가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항 때문에. 그 저항이 내 스스로의 나에 대한 저항이더라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욕망하는 거 엄마 아빠한테도 욕망하는 게 있어. 그것도 내 안에서 하고자 하는 거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저항하고 있어. 나를 내 안에서 저항하고 있는 거. 내 모든 그 엄마 아빠 세상에서 보이는 거. 저 바뀌잖아요. 저 밖에 있는 거 저항하는 거 욕망하는 거. 결국 내가 바라는 거 바라니까 안 되는 거 내 안에서의 내 저항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 저항감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왜 이래 올라오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직 뭔가 어릴 때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구나. 수업 시간에 잠이 또 오고 뭔가 막 이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욕망과 저항, 엄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덜 됐구나라는 걸 보면서 계속 느끼기를 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공할 때는 즉시 보상을 받는다. 받고 싶죠? 신념을 찾으세요. 받고 싶죠? 의식 공부 3번을 들으세요. 네. 각성되는 시간이 길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어제 아프셔서 통화를 했더니 뭐 할 게 없잖아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제 방송도 듣고 줌으로 듣고 뭐 막 여러 가지 뭐 삿상도 듣고 뭐 앉아가 뭐 산속에 계시는 것 같더만 나무만 없고 막 그럴 뿐이지 뭐 제가 보니까 그 시간에 내면에 어떤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다 나쁜 건 없더라고요. 음. 잘 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고 알아차리기 위한 과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성공하는 과정 전체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상이다. 모든 것들이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공은 자신이 하는 일로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거는 내가 하는 일로 기분이 좋은 것이다. 기분이 좀 찝찝하다. 그건 진실성이 떨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실성이 떨어진 것이다.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요?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아는 시점에서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일이 이렇게 안 되고 있어. 그건 뭐예요? 최선. 본인의 기준에서 최선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 요새 수업을 안 들으시는데 옛날에 그 생각이 나네요. 어린아이가 빨래를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엄마가 아이고 뭐 이렇게 해놨냐 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 기준에서는 빨래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조그만 애가 빨래를 해봤자 그게 얼만큼 빨래를 하겠어요. 옛날에 이제 손빨래를 하면. 그렇잖아요. 애가 빠른 게 어른들이 봤을 때 애가 빨래를 했어요. 5, 6살 뭐 네, 5살 된 아이가 빨래를 했을 때 그 빨래가 얼마나 깨끗이 됐을 손빨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애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쵸? 어른이 봤을 때는 아이고 때가 덜 닦였네 이렇게 되는 거, 덜 빠졌네 그렇게 되잖아. 근데 그랬을 때 엄마가 이제 칭찬을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어릴 때는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뭐가 있을 때는 어우 칭찬해주고 구체적으로 뭔가 칭찬을 해줘야 하는데 어른이 된 상태에서는 누가 알아요? 이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누가 찝어주면 자존심 상해요. 아유, 요번에 이제 누가 또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자기 내면의 발표를 하시는데, 이야, 대단하다 하면서 자존심 상할 텐데 어떻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발표를 그렇게 잘했어. 그랬더니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좋아진 거예요. 이야, 그래 하면서 그랬더니 먼저 아셨어요? 그러길래 아니 뭐 그건 다 아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본인이 발표한 거 그랬더니 그래 그럼 얘기해 주시지 그랬냐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기해 주면 어른이 돼서 얘기를 해주면 자존심 상해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선생님도 참 말씀을 해주고 싶지만 자존심 상해할까 봐 말씀을 못하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으실 텐데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냥 묵묵히 안내만 하고 계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묵묵히 안내만 하시는 거. 근데 어른이 된 나는 어린아이는 좀 미숙해도 칭찬해주고 막 하지만 칭찬을 하지만 내 스스로가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렇게라고 했을 때 안 나타나는 게 있어요. 결과가. 내가 원하는 저의 한계를 이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홍콩이 아니라 중국이래요. 중국에 50억 번다 그러더라고 이분이. 50억 버는 사람.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중국에 50억 버는 분의 파트너가 한 달이라고 그랬나? 그 한 달에 그러니까 그분의 그, 1년에 1836명을 만났대요. 한 분이. 그러니까 50억 버는 분의 파트너 중에서 한 분이 1년에, 아이고, 뭐가 카톡 소리가 왜 이렇게. 1년에 1836명을 만났대요. 그래서 1년에 몇 명, 하루에 몇 명 만난 거예요? 하루에 5, 6명을 계속 만났나요? 1년 동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1년 동안 1836명을 만났다는 거죠. 꾸준하게.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만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저런 분들이 있구나.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럼 어떤 것들이 자꾸 바뀌어서 이 한계를 뚫고 넘어갈까라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 시간을 안 봤네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자신 자체가 그쵸? 진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아는 시점에서 스스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 보는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때가 될 때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있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시점에서 과제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느끼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기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할게요. 진정으로부터 내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진짜 내가 내면에서의 진짜 만족감을 느끼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고요.